안녕하세요. 보상교실 지박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장애에 대한 상담을 드리다 보면 고도후유장애 혹은 80% 이상 혹은 50% 이상의 후유장애 이 보장 내역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80% 이상 후유장애를 받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어떨 때 80% 이상 후유장애 판정이 가능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고도 후유장애, 80% 이상 후유장애, 이런 보장 내역이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대부분 이 보장 내역의 지급 방식은 정액으로 지급, 즉 보험 증권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한 번에 지급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거의 억대로 큰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금액이 정액으로 나가야 하고 금액이 거의 억대로 크게 나오니까 보험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렇죠. 최대한 못 받는 방법만 안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아요. 불가능만 계속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80% 이상 후유장애에 해당한다고 하면 거의 그냥 누워있거나 간병인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상태를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꼭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만 해당이 될까요? 일단 보험사 측에 이 80% 이상 후유장애에 대한 문의를 하면 거의 동일하게 ADLS 장애 평가표로 받아오세요 라고 안내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ADLS 방법밖에 말을 안 해줘요. 다른 방법은 말 안 해줍니다. 이것은 제 분류표에 나와 있는 일상생활 행동장애 평가표를 받아오라는 건데요. 이 평가표로 평가를 받게 되면 이 5가지 평가 항목에서 하나는 허점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저희가 하반신 마비인데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정도의 환자도 옷 걸치고 단추만 잠글 수 있으면 80% 장애율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장애 진단을 주치의 선생님께 받으려고 할 때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저 일상생활 행동장애 평가표로 판단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장애 등을 평가할 때 해당 평가표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치의 선생님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신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약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의 장애로 2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 지급률을 비교해서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대체 80% 장애도 생소한데 이 파생장애는 또 뭐냐?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원인으로 신체의 다른 부분에 장애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시각의 장애나 청각의 장애 혹은 팔, 다리에 운동장애가 생겼을 때 다른 부위의 장애율의 합산과 일상생활 행동장애로 평가받은 장애율을 비교해서 높은 장애율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실제적인 장애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뇌출혈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으신 후에 ADLS 평가표로 20%를 받았다. 그리고 뇌출혈이 원인으로 인한 장애로 보이는 손목의 운동장애, 발목의 운동장애, 손가락, 발가락 운동장애가 남아서 운동장애의 합산이 80%가 되었다. 이 경우에는 운동장애로 평가된 80%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목, 발목, 손가락, 발가락의 운동장애를 뇌출혈로 인한 파생된 장애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치료해주신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ADLS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운동장애로 평가를 해서 고도 후유장애, 80% 이상의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이르시게 되면 이제 다 회복되었으니까 해당 보장 내역은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뇌출혈로 인한 일상생활 행동장애로만 평가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목, 발목의 장애가 아니어도 편마비가 오신 경우에도 관절의 운동장애로 80% 이상 후유장애로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80% 이상의 후유장애 그리고 고도 후유장애 보장 내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대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보상 전문가 지박사에게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